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쓰러지고 누구나 노인이 되겠지만 노년이 되어서야 노년을 준비한다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으니 중년인 지금부터 다가올 수밖에 없는 노년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어느 노인의 요원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았다.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가지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몸. 이제는 혈압과 혈당, 당뇨와 요산을 낮추기에도 급급하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코치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이제는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아프기 전에 아직 이렇게라도 건강한 중년일 때 내 몸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요양원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둘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 요양원의 실상을 들어본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기약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은 물론 기저귀 안에 대변을 꺼내 먹는 노인도 많다고 하니 평생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한들 노년이 그렇게 끝이 난다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노년에는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그렇듯이 건강 역시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실천을 할 때만 얻어지는 것이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에 걸리는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약도 치매 악화를 지연시킬 뿐 치료약 역시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치매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의학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운동이 좋은 줄 알면서도 전혀 운동하고 살지 않았다면 그 생활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각 대학병원에서 권하는 치매 예방법에는 식습관을 바르게 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을 조심하라는 사항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내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모든 질환들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라는 사항 역시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몸에 좋은 것인지 전문가가 아니라도 대략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설마 내가 큰 병에 걸리겠나 하는 막연한 낙관과 함부로 살았지만 누구는 별탈 없이 오래 잘만 살더라라는 카더라에 기대어 그냥저냥 건강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끝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요양원에서 치매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 당대 최고의 운명학자였던 미즈노 남보쿠는 절제에 성공학에서 복팔부, 즉 식사 때 위장의 80%만 음식으로 채우는 것은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소식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러니 혀에 맛있다고 함부로 먹지 말고 입에 맛있다고 과식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힘도 없어지는데 외롭기까지 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게 되고 자식을 비롯한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게 됩니다. 혼자서 밥을 해먹지도 못하고 매사를 누군가가 챙겨주길 바라고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친구나 자식이 관심 가져주기로 나게 되면 그것은 내 행복을 남에게서 구걸하며 사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행복을 남에게서 구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토 역시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모든 인간이 불행은 고독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세상과 단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혼자 있는 시간에 깊게 사고하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고독이 고독사라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지만 배우자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들이 먼저 세상을 뜨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 되는 법을 배워야 남은 생을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도 빨리 끝나는 친구가 있고 오래가는 친구가 있을 뿐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 뿐 내 앞가림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친구한테 서운할 일도 없고 자식한테 바랄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에 개방적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배우고 싶은 것도 생기고 호기심도 생기고 나이가 들어도 내 고집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지나간 이야기에 늘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한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회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과거에만 머물면 내 삶은 거기서 정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76세의 그림을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처럼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배우는 분들의 인생은 역동적이고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자수가 취미였다가 관절염으로 반을 잡는 일이 어려워지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그린 그림만 해도 25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삶이 나에게 준 것들로 어떤 삶을 만들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말처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늘 하던 일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는 것은 나이 들어도 젊은 뇌를 갖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늘 해야만 하는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는 자기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시간이 빨리 가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듯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배울 때 시간이 빨리 갔다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자식 낳고 기르며 사느라 나를 돌볼 사이도 없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몸을 돌보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하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년에서부터 내가 나를 잘 돌보며 산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멋진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